개념익힘 4번에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항상 원칙은 공비가 미지수죠. 공비가 미지수면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비교 대상이랑 나눠서 봐야 돼. 비교 대상이랑 나눠 봐야 되는데, 여기서의 비교 대상은 그냥 r이에요. 왜냐면 비교 대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 갖다가 하는 거냐면, 얘는 네모에 n제곱 형태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n제곱이 붙어있는 애들만 가지고 비교 대상을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지금의 문제에서의 식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의 형태니까 여기에 지금 n제곱이 붙어있는 애들이 r밖에 없죠. 그죠? 그럼 얘는 r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r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가시면 공비가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r이 1이죠. 얘 1이야. 그럼 1 대입해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1 대입하고 1 대입하시면 얘가 2분의 제로가 되네. 그럼 2분의 제로가 되니까 그냥 얼마가 되냐면 0이라는 값으로 뭐 하냐면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자, 공비가 1보다 작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는 리미트 r의 n제곱이라는 게 어디로 수렴하냐면 제로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니까 요 자리가 0이 되고 요 자리가 0이 돼서 그냥 요 값 같은 경우도 얼마로 수렴하냐면 1로 그대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얘가 수렴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이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이라는 형태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에 숫자가 무한대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붙어있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그때는 이제 뭘 확인하냐면 요 밑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을 확인해 주면 되는데, 두 개가 똑같죠? 그럼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는 증가속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증가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계수 비교만 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고 그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전체 식은.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일 텐데, 자, 마이너스 1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숫자가 이렇게 갈 거야. 자, n이 1일 때부터 그냥 써볼게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0분의 2꼴이 돼요. 벌써부터 냄새가 나죠? 0분의 2꼴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의 2제곱이라고 해봐. 그럼 두 번째 항이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도 1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제로가 돼. 그러면 0분의 2라는 것은 뭐 실제로 0이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얘는 그냥 0이 되고.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무한대로 가고 n이 짝수일 때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수열의 극한은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가 끝난 거예요.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자, 근데 비교 대상을 결정하는 것에서 내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5번을 볼게요. 요 얘기를 또 해볼게. 자, 요거 지우고 개념 익힘 5번 봐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요 5번에다가는 일단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얘가. 왜냐면 지금 문제 자체가 함수라고 나와 있죠. 문제 맨 앞에 함수라고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되니? 그러면은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달라진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고 그럼 x 값이 미지수니까 x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니네가 만약에 이 x라는 것을 비교할 때 아까 4번에서 했던 것처럼 1이나 마이너스 1로 비교를 하면, 즉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는 n제곱이 붙어있는 숫자 밑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비교 대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뭐가 되냐면, 네모라는 걸 했을 때 n제곱이 들어가는 형태가 생기죠. 그럼 네모라는 거 했을 때 n제곱이 들어가는데 요 n제곱이 붙어있는 요 부분의 숫자와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즉 무슨 얘기가 될 거냐, 여기서는 자 똑같이 해볼게요. fx라는 식을 x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때의 기준점은 누가 되냐면 바로 x가 2일 때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증가 속도가 빠르냐, 누가 더 증가 속도가 느리냐,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자 x가 2일 때부터 해볼게요. 그럼 x가 2라고 한다면 요거 극한과 계산하면 리미트, 자 요 자리에 써진 게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얘에다가 2를 대입하면 전부 다 2로 이제 통일이 됐잖아. 그러면은 분모의 증가 속도와 분자의 증가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개수 비교만 해주시면 되고, 요 자리가 1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남는 숫자가 2가 되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기 때문에 요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이번엔 2보다 작은 거야. 그럼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는 여기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x의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2의 n 플러스 2라는 게 그대로 써져 있을 거고, 여기가 x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n제곱이 될 텐데, 자 그러면 현재는 요 숫자와 요 숫자의 밑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얘는 똑같은 경우였다면 지금은 다른 경우. 그러면 x라는 것과 2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2라는 것의 절대값이 어때? 더 크다는 거지.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x라는 애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x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2라는 것만 갖고 비교하시면 되고, 2의 n제곱, 얘는 2의 n 플러스 2제곱이니까 결국 나오는 값은 4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 경우가 이제 뭐가 될 거냐? 절대값 x가 이제 뭐야? 2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바로 적용을 시키시면 리미트, 자, 요 자리에 똑같은 식이 써질 텐데 x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보다 어때? 이젠 더 큰 거야, 절대값이. 그럼 더 크니까 얘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어때? 빠르겠죠. 그럼 이 친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2라는 숫자의 힘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것과 x의 n제곱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그냥 얘는 x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결론이 fx라는 함수는 x가 2일 때는 3이 나올 거고, 2보다 작은 숫자라면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고정된 값을. 2보다 크다면, x에 들어가는 게 2보다 크다면 그냥 x라는 함수로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함수값들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 아니야?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f10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f2라는 값이 얼마가 돼? 얘가 3인 거야. 그 다음에 f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써지는 숫자부터는 x라는 함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3을 대입하면 3이 나올 거고, 4를 대입하면 4가 나올 거고, 5를 대입하면 5가 나오고, 10을 대입하면 10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3, 4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10까지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3부터 10까지의 합은 55에서 이제 3만큼만 빼주면 되고, 여기는 7만큼 더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59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공비의 자리가 미지수면 일단은 비교 대상을 결정을 해서, 비교 대상을 결정할 때는 요 n이라는 문자가 붙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함수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기출문제 풀어보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수열의 극한 4점짜리에서. 알겠나? 자, 그러면 그 다음 밑에 문제를 볼게요. 자, 54번이 있을 겁니다. 자, 54번의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54번 문제 이제 루트꼴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수렴하도록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뭐부터 하냐?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 얘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의 형태가 어쨌든 간에 리미트를 붙여버리면은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얘를 리미트를 붙여서 유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유리화를 해보면 16의 n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의 n제곱의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자리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16의 n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이 되고 더하기 4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가 날아가는 형태가 돼서 일단은 시계 모양이 이렇게까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n이 붙어 있는 애들이 결국은 비교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n이 들어있는 애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16이라는 것도 결국 루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얘도 4의 n제곱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a라는 숫자가 4라는 거부터 보자라는 거지. 됐니? 그럼 a가 4인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럼 a가 4일 때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극한 계산할게요. 자, 여기가 4의 n제곱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가 4의 n제곱이고 얘 4의 n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16의 n제곱도 결국 루트 계산하시면 4의 n제곱과 똑같겠네. 그러면 여기는 1이고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1의 형태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수렴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잘 봐. a라는 숫자가 4보다 작아. 자, 이번에 a가 4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그럼 a가 4보다 작다면 얘는 분모에 있는 게 지금 4의 n제곱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4보다 작은 애지.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커? 분모가 더 크죠. 그럼 분모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의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무한대분의 숫자의 형태가 분모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따라서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겠네요. 알겠나요? a라는 숫자가 4보다 작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해봐. 3을 대입하면 분모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의 증가 속도가 분자보다 빠르니까 우리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니?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a가 그럼 4보다 클 때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4보다 커요. 얘는. 그럼 얘가 더 크네? 분모보다? 그럼 볼 것도 없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은요, 4보다 작은 자연수가 정답이 될 거고, 따라서 1, 2, 3, 4, 4개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6번 해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6번. 자, 이 친구도 뭐 활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결국은 활용이라는 것은 식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했던 수열의 극한에서의 개념 11번, 12번이랑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 볼게요.
x라는 친구가 9의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x라는 것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사각형의 뭐야?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 됐니?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9의 n제곱을 여기다 대입을 한 거니까 요거 그대로 써보시면 그냥 이렇게 쓸게. 루트 9의 n제곱이네요. 즉 3의 n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루트 자 x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대입하니까 9 곱하기 9의 n제곱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1이 아니죠. 1이 된다. 큰일 났네요. 얼마예요? 9의 n제곱에 9의 n 플러스 1에서 얘를 빼니까 8 곱하기 9의 n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까지. 확인되세요? 9 곱하기 9의 n제곱에서 9의 n제곱을 떼니까 8 곱하기 9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즉 AN이라는 것을 구해보면 AN은 2분의 1 곱하기 자, 요거 두 개 더합니다. 요거 두 개 더하시는데 3의 n제곱이랑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의 n제곱이죠.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더하시면 4 곱하기 3의 n제곱 형태가 되고 곱하기 자,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8 곱하기 9의 n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얘가 얼마야? 얘가 3 곱하기 3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3의 n제곱이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시면 요거 나오죠? 확인되시죠? 자, 따라서 AN이 약분하시면 얘는 얼마가 되나? 16 곱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9의 n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현재까지는. 됐니?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3의 n제곱과 9의 n제곱을 합치니까 16 곱하기 27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까지가 나오네요. 자, 이게 AN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계산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16 곱하기 27에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의 n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6 곱하기 27의 n제곱 더하기 20의 n제곱이 되는데 자 밑만 살펴봐도 얘는 탈락이죠. 밑이 더 작으니까 그럼 계산만 해버리시면 요거는 정답 27분의 1이다. 거꾸로 썼네요. 미안. 27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나오면 되겠네요. 되니?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 활용이다 라는 거였어.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해봅시다. 57번 보세요. 자, 발전 문제. 이것도 식 세워보면 되겠네. 자, 갑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점이 나와 있고요.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네. 됐어? 근데 이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밑줄. 원점과 점 BN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NX라고 하자. 그러면 AN은 뭐야? 기울기네. 요거 찾는 문제가 되죠. 자, 기울기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첫 번째. A1이라는 것에 대한 기울기를 찾으려면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 B1을 아시면 되겠네. 됐어? 자, B1의 좌표를 알면 돼요. 자, 그럼 B1은 얼마가 될 거냐?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1이네요. 자, 1,1이 돼. 그러면 A1은 기울기,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니까 그냥 얼마가 되냐면 1분의 1이 돼서 얘는 1이야.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거든. 잘 봐. AN이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죠. 맞아요?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뒤쪽에서 빼주는 게 어차피 0이랑 0이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 좌표분의 y 좌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됐나요? x 좌표분의 y 좌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야. 그지? 자, 그러면 A1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A2 가볼게요. A2는요. Y좌표부터 찾을까? 자, Y좌표는 잘 봐. 여기가 그러면 요만큼의 정사각형이 생기는데 지금 정사각형의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2분의 1 동그라미 치면 요게 2분의 1로 한 변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은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4제곱이 되고 5제곱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전부 2분의 1배씩이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면 이 y좌표에 해당되는 애는 누가 될 거냐면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의 형태가 되겠네 라고 그냥 얘기를 해줘도 무방하죠. 됐나요? 계속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될 테니까 y좌표는 되니 줄어들죠. 자, 근데 x좌표의 구조를 보시면 잘 보세요. x좌표는 처음에가 이만큼이야. 그럼 두 번째는 얼마만큼이냐면 여기에다가 여기를 더하는 구조가 되네요. 그럼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더하는 구조가 되네. 아, 그러면 x좌표는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여기가 잠깐만 제곱이지. 2분의 1이지. 1제곱이지. 미안. 요거 하나 빼주자.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건 뭐가 되냐면 등비, 수열의 합의 구조가 되겠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더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일반항을 더하시면 되니까 n-1까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럼 얘 계산하시면 등비, 수열의 합의 구조니까 자,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이 될 거고 첫째 항 1이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냐면 n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써서 2분의 1의 n-1제곱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까지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시면은 요거 번분수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럼 번분수 계산하시면 an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분의 자, 얘가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랑 얘랑 곱하면 사라져.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겠지. 됐니? 확인되시나요? 맞죠? 네. 됐어? 잠깐만, 뭐 틀린 거 있나? 없죠? 2분의 1에 n-1이니까 2 곱해지는 거 맞고. 네. 정리됐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구조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자는 거야? 2의 n제곱을 곱한 거네. 문제에서. 거기 보여요? 2의 an이고요. 요 an에 대해서 2의 n제곱을 곱한 것에 뭘 구하자는 거야? 극한값. 계산하자는 거죠?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얼마야? 이거 합치면 1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식이?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분의 요게 1 되는 거 확인되세요? 동의되니? 이거랑 곱하면 n제곱 묶으면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났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그죠? 자, 얘 0으로 갑니다. 그럼 계산한 결과 정답 얼마예요? 1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용이 이해됐냐? 안 됐어? 됐어? 확인되시죠? 그래서 문제 정답이 얼마예요? 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잘 봐. 문제에서 이제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는지 각각들 다 체크하시고,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이런 부분들 자, 잘 정리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다 끝났습니다. 수열의 극한이 다 끝났는데 뒤쪽에서 문제를 조금 단원종합 문제를 다음 주까지 풀어오세요. 알겠나요? 단원종합 문제 끝까지 다 풀어오시는데 몇 문제만 좀 미리 해볼게.
몇 문제 미리 해봅시다. 자, 터프 쪽에 가서요. 104번이랑 105번 두 개 해봅시다. 104, 105. 터프에 48페이지 보자. 문제 보겠습니다. 104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0,0 그 다음에 2,0이라는 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2를 움직이는 점. 자, 여기 밑줄.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이제 변수의 느낌이 확 나죠. 그래서 t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대요. 요 점이 움직이고 있대. 그랬을 때 선분 AP, 여기 선분 AP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2분의 1x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대요. 여기를 q라고 해놓고 QOA의 넓이, 요쪽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될 때를 T1,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될 때를 T2,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N이 될 때를 우리는 TN이라고 하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TN이라는 것의 값을 구해서 그 TN의 극한값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그림을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좀 확대를 시키고 문제를 봅시다. 자,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봐. 이렇게 삼각형이 있네. 그지? 근데 지금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전체 넓이에서 얘가 몇 분의 몇을 차지하냐,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풀이는, 자, 여기서 수선 내리세요. 여기서 수선 내리고 내가 요 좌표를 그냥 YN이라고 할게요. YN. 그럼 잘 봐. 전체 삼각형 POA를 먼저 구하면 POA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네. 됐어? 그럼 얘가 얼마야? 2네?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삼각형 QOA죠. 그럼 QOA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로 고정이고, 됐나? 그 다음에 높이 얼마야? YN이야. 그럼 얘는 그냥 뭐야? YN이네. 됐니? 그러면 얘의 넓이가 뭐가 될 때? 요 넓이에 n 플러스 2분의 n이 될 때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YN이 요거의 넓이인데 삼각형 POA의 넓이가 2였잖아? 그거에 n 플러스 2분의 n만큼에 해당될 때의 높이가 바로 뭐라는 거야? YN이라는 거겠네.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나와? n 플러스 2분의 2n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바로 Q라는 점의 Y좌표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YN이 이거잖아. 됐어? 근데 그러면 걔가 될 때의 X좌표가 문제에서 뭐였어요? TN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문제 보시면 n 플러스 2분의 n일 때의 t의 값이잖아. 그지?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죠. 요 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됐어? 그때의 좌표가 이거 아니야? 됐어? 그럼 그때의 좌표가 tn인 거야. 자, 그럼 잘 봐. y는 2분의 1 x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요 위에 점이니까 YN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YN이 요거죠. Y좌표가. 그럼 X좌표는 얼마나 될 거냐면 Y좌표에다 2분의 1을 한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는 N 플러스 2분의 N이 되는 거네. 즉 무슨 얘기가 되냐? QN이라는 점의 좌표는 N 플러스 2분의 2분의 1이잖아. 그럼 미안. 4n이군요. n 플러스 2분의 4n이고, 컴마. 그때 y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분의 2n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QN의 좌표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Q&A 좌표인데 Q&A 좌표는 어디 직선 위의 점이냐? 바로 요렇게 그렸을 때 생기는 요 노란색 직선 위의 점이죠. 그러면 저 점의 좌표가 자 갑니다. P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Tn, 2죠. 그 다음에 Q라는 점의 좌표가 아니라 미안 A라는 점의 좌표가 2,0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기울기는 Tn-2분의 2가 되겠네. 그러면 식 세우면 Y는 Tn-2분의 2 곱하기 X-2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QN이 요거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대입하시면 n 플러스 2분의 2n 얘가 tn-2 분의 2 곱하기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이거 바로 계산해 볼까? n 플러스 2분의 얘가 4n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4n에서 마이너스 2n 빼기 4를 해준 거죠. 확인되세요? 여기다가 n 플러스 2분의 4n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거 통분한 거거든? 통분해가지고 n 플러스 2인데 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요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걸 계산해버린 거죠. 요만큼이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맞아? n 플러스 2분의 2n 2 요게 tn-2분의 2가 되고요. 곱하기 요거 계산해보자. 요거 계산하시면 n 플러스 2분의 자 얘가 얼마야? 2n 마이너스 4네요. 됐습니까? 2n 마이너스 4. 그러면 tn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tn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요거 나머지 것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버릴까요? 그러면 tn-2분의 1이고요. 요게 남고 요 부분에 대해서 역수를 곱해가지고 가시면 n 플러스 2분의 이거 지워버릴까? 여기서 지워버리자. n 플러스 2가 되고 요거 역수 취하면 n 플러스 2가 되고요. 요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4n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러면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2가 날아가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tn-2가 역수로 취하세요. 또 2n분의 4n-8이 되죠. 됐어?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보내. 그럼 플러스 2가 되네. 그지? 그럼 여기다 4n 더해주시면 되니까 tn은 얼마가 되는 거야? tn은 2n분의 8n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된다고? tn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냥 계산 끌고 오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씌우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약분하시면 정답은 얼마가 나온 거야? 4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요게 첫 번째 풀이. 요게 첫 번째 풀이. 휴. 됐어? 됐죠? 그냥 계산으로 끌고 온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갖다가 식 만들어가지고 쭉쭉쭉쭉쭉 끌고 온 거. 오케이? 여기까지? 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두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풀이가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직선을 간 거라면 두 번째 풀이는 뭐라는 거냐면 넓이 b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자는 거. 자, 이런 게 있어요. 잘 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b가 a 대 b라면 이 넓이 S1과 S2의 넓이 b도 얼마나? A 대 B다 라고 나오는 거 있지. 확인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지금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전체 면적의 n 플러스 2분의 얼마? n만큼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일로 와볼까? 니네 여기서 S1이라는 것은 그러면 S1은 만약에 이런 비율이라면 S1은 전체 삼각형의 면적에 곱하기 얼마만큼을 차지하냐면 n 더하기 b, a 더하기 b분의 얼마? a만큼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니? 자, 그럼 잘 봐. 내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 길이가 2야. 됐니?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t, 2인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 거야? 2,0인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좀 크게. 그래서 좀 크게 그려서 여기의 좌표를 지금 문제에서 Q라는 점으로 잡으면 요쪽의 넓이 S1이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전체 넓이의 자 S1이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n 플러스 2분의 얼마? 2가 아니었죠. n만큼에 해당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 봐. 그러면 이거 대 이거의 비가 2 대 n이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갑니다. Q라는 점은 선분 P, A에 2 대 n 무슨 점? 내분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 자, 그럼 내분점 공식 쓸게요. 자, 내분점 공식. 일로 와봐. tn, 2가 p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2,0입니다. 얘 2 대 n 내분이죠. 그게 q야. 자, 그러면 내분이니까 두 개 더할게. 2 더하기 n. 그대로 써주고, 컴마 여기도 2 더하기 n 써주고요. 자, x좌표, y좌표 갈게요. 크로스로 곱하는 거 안 까먹으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면 n 곱하기 tn 더하기 4입니다. 요렇게 하나가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요렇게 곱하면 얘는 제로고 얘니까 그냥 얼마? 2n이네. 됐니?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디다 대입할 수 있어? 얘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2분의 1 x 위의 점이죠. 됐나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x 갑니다. x에다 대입하고 y에다 대입하시면 자, y는 2 플러스 그냥 2배 해버릴까요? 요거 2배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 2 플러스 n분의 4n 얘가 뭐가 돼요? 2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tn 더하기 4가 되지. 됐니? 그러면 날려. 이거 날리시고 자, 그러면 넘기세요. 넘기시면 n 곱하기 tn이 얼마가 되냐? 4n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n으로 나누세요. n으로 나누시면 자, 이렇게 될 거고 tn이라는 값이 4 빼기 4분의 n이 되는데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버리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정답 얼마? 4다. 이게 훨씬 더 계산은 깔끔하죠. 됐나요? 굳이 직선 안 구하고도.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넓이비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비율 관계로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 단원종합 문제 끝까지 49페이지까지 다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수요일에 극한. 자,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급수라는 단원이 나올 겁니다. 급수가 나오는데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